네, 이번 시간은 103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를 볼 건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그냥 이런 거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러면 뭘까요? 거래를 했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너만 너무 폭리를 취한 거잖아. 폭리행위 이렇게도 부른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또 무역할 때 무역과 관련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보면 야 이건 불공정해, 불공정 무역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불공정 무역은 뭐냐 그러면 야 너희 나라만 우리한테 너무 많이 팔아먹고 우리는 파는 거 없잖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불공정 행위, 불공정 무역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지금 막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쌀을 우리나라 쌀을 많이 한가득 한 배 보냈다고 보자고요. 무상 원조를 해줬어. 무상 원조를 해주고서 무슨 야 이건 불공정해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 거래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혹시 또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왜 옛날에,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그런 뉴스가 없어졌는데 그 아이돌들이 처음에 아이돌 될 때는 막 되고 싶어서 소속사, 기획사에서 불러주기만 막 바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대로 그냥 사인했어. 언젠간 뜨겠지 하면서 막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뜨고 보니까 그 계약서대로 이렇게 쭉 가니까 와 나는 진짜 용돈 뭐 몇백이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큰 돈이 이 다 큰 돈 기준에서 보니까 몇백원이 그냥 껌이야. 용돈 받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획사가 가져가 버린다네. 아 이게 말이 돼? 그럴 때 불공정 약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하죠. 아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걔도 좀 줘야지. 너만 너무 기획서만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 이런 게 불공정이라고 한다고. 균형이 안 맞는 것들이 불공정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거 보자고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가 있었는데 80대 할머니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이 피해자야. 할머니가 자기가 그 빌라를 살 때 1억에 산 거예요. 8천 주고 샀어, 8천. 근데 그 동네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주기도 하고, 통장 아줌마인가? 네, 통장이라고 또 하면 또 통장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어쨌거나 그 아줌마가 와서 지금 시세가 3억이 되는데 3억짜리를 가서 말 잘해서 1억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억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일단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뭔가 좀 나쁘지 않아요? 너무 지값을 안 주고 사간 거잖아. 나쁘죠? 그러면 안 되겠네. 이건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반사회적 법률행위야.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 103조에 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에 있어. 그래서 103조 위반이 될 건데 그 위반의 한 예시로서 요걸 써놨다는 거야. 뭐냐 그러면 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규정이 없어도 사실 그 아줌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 지금 앞뒤 판단도 잘 못 하시는데 그거를 3억짜리 이렇게 사가? 말도 안 되지. 사실 우리 물건을 좀 싸게 시장에서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좀 비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야 불공정해 이렇게 하지는 않아. 이 정도면 너무 심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요 조문이 없어도 103조, 지금 우리 앞 시간에 공부한 거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혹시 놓치고 갈까봐 한 번 더 예로서 보여주는 거래. 예시래, 예시. 네, 이렇게 예시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써놓은 거야. 예시로서 한번 써놓은 거야.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불공정행위가 될 건데 어떤 것들이 불공정행위냐? 그러면 이제 객관적 요건으로서 여기다 썼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여기서 읽어요. 갑이 을한테 주는 게 급부, 또 을이 반대급부로 1억을 대금을 주죠. 근데 이게 3억짜리인데 1억에 왔다 갔다 하면 반대급부가 있으면 너무 현저하게 불균형하지 않아요? 현저한 불균형이죠. 그래서 요러면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좀 비싸게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불공정행위라고 하지 않는다고. 현저한 불균형이 돼. 근데 그러면 요게 3대 1이 돼야지 그러냐? 우리 책에는 좀 더 심하게 10억짜리를 1억에 매매 계약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3억 대 1억도 그래. 설령 이게 2억짜리를 1억에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도 현저한 불균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결국은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야. 사회통념, 거래관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공정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불공정행위가 되려면 그냥 이게 객관적으로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주관적으로 이 말이에요. 이 피해자한테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가 있으면 된대. 야, 궁박이란 말 좀 어려워요. 그냥 좀 두자고요. 경솔 알겠네. 경솔. 무경험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경험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은 그냥 경험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해 두자고요. 궁박은 그냥 궁핍, 절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지. 무경험이야, 무경험. 근데 그 무경험인 것을 폭리자가 알면서 이용을 했대. 알면서 이용해. 그런 걸 악이라고 한다. 악이. 알면서 이용을 했어. 그러면 불공정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이걸 써놨네요. 일단 절대적 무효, 불법원인급여 이렇게 써놨네요. 그 왜 저걸 써놨느냐 이거예요. 일단 불법원인급여부터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 위반의 예시다 그랬잖아요. 첩한테 아파트를 줬어. 그건 불법원인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뭘 잘했다고 반환 청구를 해? 이 말이에요. 뭘 잘했다고 반환 청구를 해? 할 수 없지. 근데 이것도 103조 위반의 예시라고 했으니까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법에서는 이게 같은 거야 그럼 같게 처리해야 돼. 같은 원리로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봐보세요. 그래서 무효가 됐어. 그러면 이제 원래 무효인 경우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폭리자 이 사람은 잘한 게 없잖아요. 불법원인급여야. 그러면 이 사람은 반환 청구를 못 한다고요. 아니 뭘 잘했다고 뭘 잘했어.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한테까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갑이 죄가 있는 게 아니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좀 내가 지금 판단 나이 들고 싶어서 들었나? 내가 뭔 잘못이야. 좀 똑똑하지 못했다고 그걸 탓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갑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갑은 잘못한 게 없어 이 말이에요. 두 개를 좀 나눠서 본 거 이제 첩계약이나 도박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앞 시간에 공부한 거 이건 둘 다 잘못했잖아요. 둘 다 반환 청구 못해. 그런데 우리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을은 잘못했어. 반환 청구를 못해. 근데 갑은 잘못한 게 없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을이 봐보세요. 을이 이걸 3억짜리를 1억에 사가지고 갖고 있겠냐고요. 팔아버렸지. 을이 만약에 병한테 매매로 넘겨버렸어. 등기까지 넘겨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이거 한 가지 알고 가자고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못 넘겨주지. 병이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애가 용돈을 달라고 한다고 보자고요. 근데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용돈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주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지.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닌 걸 주면 안 되지. 그렇다고 걔 거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넘겨주려면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돼. 처분권이 있어야 돼. 처분권 없는 사람 처분 못 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근데 이제 갑이 근데 을이 갖고 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병한테도 청구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소유권이 갑한테 있다는 거예요.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근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병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법적으로 소유자는 누구냐? 갑이라는 거예요. 갑이 병한테 야 내놔 돌려줘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 무효를 상대방 을뿐만 아니라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근데 이제 우리 또 이어서 공부할 때 상대적 무효도 있어요. 상대적 무효는 상대방한테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이건 뒤에서 보자고요. 그래서 갑은 을이 갖고 있어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한테 넘어갔어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해두시고요. 여기도 조문 한번 봐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 보시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거기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했다 동그라미 치고요.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당사자, 여기 이제 피해자죠.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게 세 개가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요거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써놨죠. 무효 동그라미. 그 조문 옆에다가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103조의 예시. 예시라는 것은 예로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제103조의 예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의 효과. 그 밑으로 쭉 가셔서 3번의 효과. 이게 무효가 되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 이행할 필요가 없어. 여기다 세모합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어. 2번. 그러나 이미 이행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줄. 피해자 동그라미, 반환 청구권 동그라미. 여기서 갑이 피해자죠.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폭리행위자 동그라미. 그냥 폭리자 이렇게 써도 돼요. 폭리행위자 동그라미. 그 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세모.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 세모는 X라고 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갑은 X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을은 돌려달라고 못해. 그러니까 그 1억을 갑은 안 돌려줘도 되죠. 또 여기서 또 충격이 있네. 아니 그런 거라니까요. 법 논리가 103조 아까 우리 반사회 질서행위는 첩한테 준 거 돌려달라고 하면 뭘 잘했다고 그런다니까요. 여기도 같은 논리야. 뭘 잘했다고. 나쁜 사람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렇게 논리를 정했어.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법은. 됐죠? 네. 그래서 할머니는 그냥 1억 벌었네. 1억 벌었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거를 진짜로 뺏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할 건 아니다. 야 1억 돌려받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할 건 아니다. 아, 그 여자만 안타까워해. 딴 사람은 안타까워 안 해. 네, 아셨죠? 이렇게 해두시고요.
우리 이제 앞서서 공부한 것 중에서 요거 한 가지 잠깐 봐볼게요. 앞에 페이지 10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0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이중매매 요게 있어요. 거기 102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이중매매 적극가담 무효 이렇게 해놨죠. 그걸 한번 잠깐 봐볼게요. 네,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중매매는 이제 이런 건데요. 이런 거요. 갑이 을한테 X를 매매로 팔았어요. 첫 번째 매매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갑이 매도인, 첫 번째 산 사람, 제1 매수인. 그런데 갑이 병한테 이 X를 이중으로 팔아버렸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등기까지 넘겨줬어. 이랬을 때 이게 될까? 이게 문제. 이게 될까? 이래도 될까? 안 될 것 같죠? 된다는 거야. 유효야. 유효인 것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계약 자유야.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다고.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자유 경쟁이죠. 근데 언제 무효가 되느냐? 보통 이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고 나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임무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임이라고 그래. 배임. 자기 임무에 배반하는 거, 자기 임무를 배반하는 거, 배임. 갑이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병한테 팔아버려서 배임이 되죠. 그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가담했을 때. 적극가담 이건 뭐 거의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갑이 을한테 팔았다는 걸 안 것만 가지고는 무효가 안 돼요. 안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알고도 적극 권유를 했다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해결한다니까. 문제 생기면 내가 변호사 비용 댄다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 설레발 다친 거죠. 그런 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한다. 그때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입문 단계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공부할 건데 아니 근데 야 팔았으면 줘야지. 이렇게 팔아도 돼? 유효 이거 무효 다 무효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원리랑 같은 거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그 직장이 그냥 중소기업이고 내가 마음에 좀 잘 안 들어.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뭐 S그룹이 있어. H그룹이 있어. 거기서 만약에 나한테 연봉 3천 더 주고 그다음에 자리도 내가 골라서 가래. 3천 5천 할까요? 5천 더 주고 자리도 골라서 가래. 그러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참고로 그 회사하고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하고도 고용관계에 있는 거예요. 고용계약이 있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의리가 있지? 의리가 있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러면 우리 애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 우리 신랑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 가라고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아. 여기도 돈 더 준다 그러면 팔 수도 있는 거죠. 됐죠? 팔 수 있는 거야. 계약 자유야. 자유 경쟁이야.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야 이건 너무하네. 야 그거 넘겨줄 정도가 됐는데 적극 가담했다네. 그건 야 너무 짜고 한 거네. 너무 그러네. 그러면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는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됐죠? 알겠다. 어쨌거나 나도 누가 스카우트 일을 하면 갈 수 있는 거네. 사실 저도 이번에 EBS에 어쨌거나 스카우트에서 온 거잖아요. 작년까지 이제 다른 분이 하시다가 스카우트에서 온 거잖아요. 뭐 계약할 수 있는 거죠. 자유 경쟁, 계약 자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동산에 소속해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따셔서 더 좋은데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 근데 마침 나를 부르네. 돈도 더 주겠대. 아니면 비율도 더 주겠대. 갈 수 있는 거죠. 자유 경쟁, 계약 자유라고요. 됐죠? 그런데 이제 계약 자유인데
뭐 여러 가지 뭐 다 들고 가버려.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무효가 될 수도 있어. 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까지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까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까지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4페이지로 가시면 제4장 의사표시 여기에 있어요. 104페이지. 요걸 한번 봐볼 건데요. 먼저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표시 그랬는데 다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를 10억에 매매하기로 급한 사람이 먼저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승낙을 해서 합의가 된 거야. 합의가 되면 이 합의가 곧 계약이 됐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일반적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당목이 이게 당이 당사자 그래서 갑을 매도인 매수인 두 사람을 갑을이라고 하고 당사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으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한 목적, 내용이 있죠. X 10억 이게 계약의 목적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계약 내용이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확가적사. 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표시가 청약, 승낙이 의사표시해야 돼. 의사표시야. 근데 이제 이게 효력이 제대로 생기려면 이 의사표시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의사와 표시로 나눌 수가 있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 X를 10억에 팔아야지 의사결정을 하고 상대방 을한테 표시를 한 거죠. 을 입장에서는 저 X를 10억에 사야지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를 했는데 둘이 봤더니 딱 맞네. 그래서 합의가 됐어. 그게 계약이라고. 그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의사와 표시 간에 일치해야 돼. 의사와 표시 간에 일치해야 돼. 한마디로 이게 딱 맞아야지. 됐죠? 또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 있으면 문제가 생겨. 뭐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다. 근데 서설편에서는 뭐 따로 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10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있어요. 근데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두 개를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이렇게 한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흠 있는 의사표시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런 거예요. 흠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도 하는 건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갑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뉴스가 하나 떴었어요. 좀 됐습니다만 어느 유명한 가방 회사에서 540만 원짜리 가방을 팔려고 하면서 그걸 직원들이 실수로 동그라미 2개를 빼버렸어. 동그라미 2개를 뺐더니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만 4천 원이 돼버린 거예요. 540만 원짜리가 5만 4천 원이 돼버렸어. 으로 이렇게 된 거죠. 원래 그 사람들의 의사는 5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표시가 잘못돼서 5만 4천 원으로 돼버렸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봐보세요. 이게 54,000원으로 표시가 됐는데 그 54,000원에 대응하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540만 원이 있고 54,000원이 없잖아요. 즉 이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그라미 했는데 54,000원에 54,000원에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 54,000원의 의사가 없는 거지. 됐죠? 이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 이걸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도 합니다. 통정의 표시. 착오. 지금 뭐 말씀드린 그런 것은 착각해서 잘못 표시한 거야. 착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착오. 됐죠? 착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럴 수도 있어요. 하자 있는 의사 표시 그래서 사기 강박이 있을 수도 있어. 사기 강박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걸 내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서 약을 하나 살라 그래요. 근데 백수호 사건이 좀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옛날에 야 백수호를 먹으면 진짜 금방 일어선대. 뭐 건강 회복한대. 그래서 백수호를 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이 약 진짜 가짜 백수호를 진짜 백수호야. 그러면서 막 속여서 판 거예요. 100만 원어치를. 봐보세요. 내가 그 가짜 백수호를 100만 원에 사야지 마음 먹고 100만 원에 표시를 해서 봐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에 사야지 그 의사 결정하는데 뭘 당했습니까? 사기를 당했으니까. 사기 안 당했으면 이런 마음을 안 먹었죠. 그래서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 이런 말을 써놨는데 의사의 흠결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표시가 5 이렇게 했는데 그 5에 대응하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540만 원이 있는데 540만 원의 의사가 있지만 54,000원의 의사가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54,000원이 효력이 생기겠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서 의사의 흠결 이렇게 말하죠.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걸 차례대로 쭉 읽어서 비통착사강 이렇게 할 거예요. 비통착사강, 비통착사강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 효과가 이렇게 된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통착사강은 다른 말로 이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인데 의사의 흠결이야. 근데 비진의 표시는 뭐냐 그러면 표의자가 여기서 표의자라는 말도 써보겠습니다. 표의자는 의사 표시자.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을 표의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표의자. 용어 정리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나중엔 다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법이 만들어질 때가 언제냐 그러면 참고로 우리 민법은 1948년도에 입법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법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러면 백성들 간에 국민들 간에 어떤 거래를 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민법기초위원회를 만든 거야. 근데 이거는 처음이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시험용 강의할 때는 이런 거 말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한 티도 나고.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민법기초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야. 민법기초위원회. 예, 만들어져서 민법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작업을 언제까지 하느냐? 1958년 2월 달에 국회에 통과했어. 국회 통과. 의결이 됐죠. 그리고 시행된 건 언제냐? 1960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시행돼서 현재까지 이 민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2021년 10월입니다. 아까 시험 보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10월 지금 막
시험을 향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 10월 시험을 대비할 거고요. 근데 어쨌거나 현재까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어. 이걸 이제 현행민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지던 시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면 이제 지금 뭐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때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그 법을 만들던 시기에는 말이 어려웠죠, 한마디로. 그래서 표의자 이렇게 썼던 거예요. 표의자. 의사표시, 지금은 이제 법을 개정한 데는 다 의사표시자 이렇게 써요. 근데 또 법 공부를 안 하면 의사표시란 말도 뭔 말인지 모르면 의사표시자가 뭐야? 그러면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피장파장인데 어쨌거나 표의자 이렇게 쓴 것이다. 이제 알고 보면 글자가 적은 게 더 좋으니까 표의자 이게 더 나을 수 있죠. 표의자가 알고 한 것을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그걸 상대방과 짜고 통정, 뜻이 통해서 하는 것을 가짜 표시라는 것이 통정의 표시다. 알고 짜고 하는 거야. 착각해서 잘못 써버렸어. 540을 54,000원으로 모르고 한 거야. 그런 걸 착오라고 한다. 근데 이제 효력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외워도 돼요.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 전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사기 강박이 있어. 사기를 당해서. 강박은 강한 압박을 가한 거야. 강한 압박을 가하면 사람이 겁이 나죠. 겁이 나서 계약을 맺었어. 취소할 수 있대.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거 써놨다고 또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됐죠? 그래서 요걸 공부를 할 건데 105페이지 거기 제2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와 있는데 제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요건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거고요. 거기서 조문 한번 잠깐 읽어보고 제가 그 용어 설명을 한 뒤에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는 것으로 할게요. 조문 2항까지 참고로 이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제107조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법조 만들 때 제107조 그리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제1항, 제2항 이렇게 부른다. 제자를 넣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런 뜻이죠. 나중에 하면 또 아랍의 숫자가 또 나오대요. 나올 수가 있어. 제1호, 제2호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제는 순서의 뜻이에요. 순서. 제1호, 제2호 이렇게 말한다. 네. 어쨌거나 제는 순서다. 네. 얘기했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써놨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써놨네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써놨어. 근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법률 용어를 하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모르고가 있어요. 어떤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알고 하는 경우가 있어. 알고. 근데 이거를 법에서는 용어를 이렇게 써요. 선의. 알고 하는 것을 악의라고 이렇게 쓴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좀 또 의미가 좀 약간씩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것이고 악의는 알고 하는 것이다. 근데 선의인데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선의 무과실.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좀 쉬운 것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가 운전할 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화 받을 일이 있었어. 진짜 중요한 전화 받을 일이 있었대. 그래서 전화를 받아야 되겠는데 마침 운전하다가 전화가 왔네? 옆에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짚느라고 몰라버렸어. 신호 바뀐 줄 모르고 사고를 내버렸네. 이런 경우가 모르고 한 거죠. 하지만 잘못이 있네. 잘못이 있는 걸 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알고도 했으면 악인 거지. 이제 형법에서는 그걸 고의라고 합니다만 알고 했으면 악이야. 근데 모르고 했으면 선이야. 선의인데 뭐가 있었어? 과실이 있었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 확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대비할 수 없어서 사고가 나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났는데 나한테 잘못은 없어. 무과실일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어가 좀 선자가 착할 선자를 써요. 뜻의 자를 쓰고. 근데 악인은 나쁜 악자를 쓰고요. 뜻의 자를 써. 그래서 나쁜 뜻, 착한 뜻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법에서는 선의는 어떤 걸 모르는 것을 말하고 악인은 알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선의인데 과실이 없이 그랬으면 선의 무과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제 법에서 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걸 알았다 이렇게 말한다. 악인은 알았다. 그런데 몰랐는데 과실이 있었어. 이거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 알 수 있었다가 왜 몰랐는데 과실이 있다고 하느냐. 봐보세요. 만약에 그 전화가 왔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은 핸드폰 찾으면 안 되죠. 차 옆에 세우고 다시 이렇게 뭐 전화를 받던지 했어야지. 근데 그걸 핸드폰을 안 집었으면 신호 바뀌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몰랐지만 과실이 있었다 이런 뜻이라고. 됐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시킬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무효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는 선의 무과실 이렇게 말한다. 그 정리는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용어와 관련해서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뭐 이건 그냥 이제 인문 강의 때는 가십으로 그러면 우리 민법이 1960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됐으면 그동안에는 법이 없이 살았을까요? 그전에는 이제 이게 현행 민법이고요. 그전에 시행되는 민법도 있죠. 이걸 구민법 또는 의용민법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도 법원이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일본 민법을 썼던 거죠. 일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 민법을 계속 쓰고 있었어. 좀 얘기하고 싶진 않죠.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랬었다. 그 일본 민법을 구민법이라고 한다. 네, 어제가로 썼으니까. 네. 근데 그 일본 민법에서 선의악이 막 이런 말들이 그렇게 쓰이다 보니까 그걸 우리 그냥 그대로 따라왔는데 그게 우리 일상적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용어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 법 공부를 해서 남들이 좀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우리가 밥 벌어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용어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런 용어로 돼 있으니까 용어를 좀 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그렇다고 또 검색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여기서 배우는 정도. 복습하실 때는 그냥 복습하신 내용들 이거 그냥 우리 공부한 내용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넘겨보는 정도? 요 정도 괜찮아요. 사실 뭐 동영상도 다시 볼 필요도 없는데 뭐 다시 보기를 한 번 더 보시고 싶으시면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너무 막 이거에 집중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05페이지 지인이 아닌 이사피시에서부터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